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1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 대학교에 대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또 제 의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교가 합격하기가 쉬울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합격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결론은 이제 한국보다는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데 쉬운 학교 있잖아요. 랭킹이 낮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 순위가 높고 낮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했어요. 지금 대학교 얘기입니다. 지원했는데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 사실 이거는 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지원했어요. 만약에. 근데 어떤 랭킹이 낮은 학교가 항상 붙고 랭킹이 높은 학교는 항상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떨어지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겨우겨우 밀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합격 편지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뭐 까놓고 해서 거의 점수잖아요. 점수라고 보면 되겠죠. 점수를 이제 커트라인 정하고 하여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학생을 뽑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점점 학교 랭킹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 순서대로 뽑습니다. 예를 들면 뭐 GPA,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이제 토플 점수, 뭐 GRE 점수, 뭐 MCAT 점수, 이런 LSAT 대학 법대 갈 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보고 뽑아버리기도 하는데요. 뭐 당연히 지역별로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다 뽑고 중국 사람들 안 뽑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점수로만 뽑느냐? 가장 밑에 학교, 정말 사람이 뭐 지원 안 한다든가 랭킹 낮다, 이런 곳은 제 생각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뽑아요. 순서대로 지원을 하면은 빨리 지원하면 빨리 합격하고, 늦게 지원하면 늦게 합격하고,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대로 뽑는데, 그렇다면은 결론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랭킹이 점점 낮을수록 학생들을 뽑을 때 귀찮으니까, 귀찮다기보다도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 외국 학생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 재정에, 또는 이제 장학금을, 또 외국 유학생들이 그 지역사회로 옴으로써 그 생활비, 그 돈이 결론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항상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각 대학교들이 외국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 우리 학교에 너무 많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격하게 하지만은 정말 적게 온다 그럴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건 저의 감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방법을 얘기 안 해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내가 좋은 학교에서는 합격했는데 나쁜 학교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고 한국식으로 점수, 무슨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붙고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런 건 없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한번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애가 스탠퍼드를 합격했어요. 하버드를 떨어졌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가 명문 주립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하버드는 합격한 거야. 왜 그랬나?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다양성을 중요한다고 그래요. 다양성을.
그게 좀 특이한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원을 갖다 만들어서 하나의 그 뭐 몸통을 만드는데 우리 자동차 기어에서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 요즘 8단까지 나오나요? 9단까지 나오나? 8단까지 나오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1단은 안 좋고 뭐 9단은 더 좋고 그게 아니라 이런 1단부터 9단까지 모든 그게 있으면은 이제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는 3단이 없다. 그러면 이 고장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멤버 중에서 이런 학생이 부족하더라.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전공, 대학교 때 전공을 가진 학생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뭐 공부를 했던 학생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양성을 중요시해서 내가 꼭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성적에 못 미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뭐 당연히 합격했다고 해서 졸업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쉽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졸업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유학생들이 반타작이라고요. 반타작. 졸업할 확률이 일반적인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졸업할 확률이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조기 유학은 25%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죠. 뭐 어디 가든 쉽지는 않죠. 우리 그 금발 영화 아세요? 금발 영화. 하버드 법대에 들어간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발이 너무해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Legally Blonde 아니면 또 큐리 블란드.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여자애가 나온 그 영화 있죠? 기억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부잣집인데 부잣집 딸이고 뭐 4년제 저기 프라이빗 스쿨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거기서 공부 잘했어요. 일단은 그 내용이 원래 공부 못한 줄 알았는데 뭐 공부 잘한다 어쩌죠 또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버드에 지원을 했죠 얘가. 근데 이제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뭐였더라 음식학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푸드 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하버드 지원했는데 거기 이제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학생을 뽑을까 말까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래요. 간단하게 여기서 야 우리 학교가 무슨 학교냐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교잖아. 그러면서 뽑죠.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도 하버드 대학교의 특징이 딱 나와버리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뭐 리즈 위더스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 친구 76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뉴올리언스 루지애나에서 태어났어요. 남부에서 태어났어요. 남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겠네. 왜냐면 영어 발음이 이제 확실히 다르니까. 아빠가 의사고요. 군대 의사였어요. 군대에서. 우리나라에서 군대 의사 그 좀 약간 인턴 레지던트가 아니라 진짜 군대 의사. 실력이 좀 군대 의사고. 그래서 얘가 독일에서 좀 살았대요. 왜냐면 독일에 군인이 많잖아요. 미국 군인이 가장 많은 곳이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고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 돌보는 간호사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리고 얘가 뭐 독일에서 한 4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동네에서 뭐 텔레비 같은 데 있잖아. 동네 광고 이런데 텔레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모델식으로 애기들 모델 7살 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1살 때 근처에 이제 10개 주에서 뭐 뽑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 그 애들 뽑는 거. 탤런트 시합 대회 나와서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얘가 스탠포드를 갔어요. 대학교를 스탠포드 영문과를 갔어요. 뭐 그 엄마 아빠가 벌써 아빠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했겠지 얘가. 대가리가 뭐 총 맞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탠포드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대체로 영문과를 가요. 영문과. 뭐 셰익스피어, 햄릿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게 다 연극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얘가 대박을 터뜨린 거죠. 키는 아주 작고요. 뭐
똑똑한 애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하여튼 이 애가 나온 그 하버드 큐리 블란드 아니면은 리갈리 블란드, 우리나라에서는 금발이 너무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보듯이 하버드 대학교는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마 그 미국 대학교 각 대학교 인상을 갖다 책이나 사람들한테 많이 얻었겠지만은 실제로 영화에서부터도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영화를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전체 전반적인 곳을 다 가봤고 전반적인 대학교는 거의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뭐 만나봤고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수박의 겉핥기라고 제가 그 말 한번 갔다 하고 있어 그 말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첫 인상이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느낌이 왔을까? 그건 이제 아마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영화 그 밤에 이제 트럭 아저씨가 막 존나 쫓아가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걔네들이 뉴저지에 사는데 남자애가 여자애도 뉴저지. 근데 형이 이제 문제야. 꽤 오랫동안 집을 나갔는데 오늘 엄마가 야, 네 형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막 유타 지역이었어요, 유타.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여름 방학 때 UC 버클리 학생이었는데 여자친구를 이제 픽업하려고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볼더예요. 그러니까 볼더 쪽으로 이제 가기 전에 유타 가가지고 형 픽업한 다음에 콜로라도 볼더 갔다가 뉴저지로 가는 길에 이제 이상한 트럭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뭐 고생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그 여자의 친구는 죽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여자애가 야 UC 버클리 다닌다니까 뭐 야 너는 정말 똑똑한 데잖아. 아이 뭐 그러진 않고 뭐 야, 유니버시티 콜로라도도 좋은 학교 두 학교가 딱 나오죠. 근데 이제 동부애가 이제 서부로 뭐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좀 먼 곳에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UC 버클리로 뭐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그 대학교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UC 버클리가 똑똑하고 좋은 학교가 아니면은 그 여자애가 야 너 좋은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화에서 제가 많은 정보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수준이 낮을수록요 단순하게 성적을 보고 뽑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수준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그 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 놀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적만 보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글은 사실 이게 100%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학교 수업이 수준이 낮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다 100% 수준이 낮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무슨 이유에 있어서 그 동네를 못 떠나고 그 4년제 대학교에 온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하여튼 그 학교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수준이 낮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하기 전에 다른 거 다 뭐 숫자 같은 건데요. 에세이 있잖아요, 에세이. 사실 에세이도 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동화,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보내도 돼요, 사실은. 에세이식으로 에세이를 자기가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에세이는 이제 남이 써준다든가 그러면요, 이게 걸리니까 꼭 자기가 써야 돼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토플 점수하고 에세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가 얘가 말하는 거 비교한다든가 그러면 가짜였구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항상 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요즘은 토플 뭐 토익도 다 돈 주고 사는 시대라고 그러던데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사장 자리도 사고 뭐 마누라 자리도 사고 남편 자리도 사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졸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예,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졸업을 했죠.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자랑보다는 다른 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좋은 대학교를 나오긴 나왔지만은, 근데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제가 들어갔다 칩시다.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칩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 공부 말고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수업을 정하고,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누가 말도 안 해줘요. 처음에 이제 말을 해주는데 뭐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말하면 되는데 부르질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수업을 정하고 스스로 자신이 수업을 정하고 스스로 스케줄을 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학기에는 내가 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이걸 듣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졸업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번 봄학기에 잉글리시 101을 듣겠다. 그럼 이번 가을 학기에 잉글리시 202를 들으면서 졸업하겠다 했는데 얘예요, 얘. 잉글리시 101, 202는 대부분 다 봄, 가을 다 있긴 있는데 얘인데 202를 듣기로 했는데 가을 학기에 202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가을 학기에 202가 딱 그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파서 들어 누웠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학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만은, 일단 만약에 이제 그 202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 봄에만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질 수 있잖아요, 수업이. 원래부터 그랬다. 그걸 안 봤다. 그럴 경우에는 수업 한 과목을 위해서 반년을 갖다, 그러니까 한 학기를 갖다 그 동네에 살아야 돼. 그 동네에서. 당연히 뭐 수업 한 과목만 들으니까 A 받지 않겠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규칙적으로, 뭐 당연히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이 규칙적인 시간에 뭐 수업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체크하고,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뭐 시험 스케줄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건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시기를 공부 때문이 아니라 이 스케줄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학교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그러니까 각 대학교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이제 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드바이저인데요.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통 박사학위라든가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대학교 교수라든가 강사 수준의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라죠? 대학교 내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일반 사무직.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 사무직 사람들이 학벌이 높아요, 이상하게.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교수였다든가, 원래는 강사였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큰 대학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도 아닌데 나를 갖다가 무슨 어드바이저를 해, 나를 갖다가 내가 뭐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교수에 준하는 자격증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선 담당 교수가 있네, 대학교에. 그런 건 없고요. 당연히 각 대학교에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건축가라든가, 토목공학과라든가, 이런 과에 교수들이 모인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에서 이제 각 교수들이 방을 가지고 있고, 그 교수들 이제 만나서 상담할 수 있긴 하는데, 그 교수들이 일반 교양 과목을 갖다가 말해줄 거예요. 어차피 그냥 자기들 전공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학생들은 세 가지의 어드바이저, 담당 교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리해주는 교수. 이걸 이제 어드바이저인데요. 학생 어드바이저라고 그러거든요. 학생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교수. 전공에서 과목을 갖다 몇 개 가르쳐주는 전공 교수.
전공 교수이죠, 어드바이저. 이 사람은 뭐 어드바이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니까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다 똑같은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여권이라든가 뭐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특별히 이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가끔가다 찾아가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면 되죠. 그거죠. 학교 뭐죠? 성적표가 아니라 학교 성적표는 학교 사무실에서 떼는 거고, 그 학교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학생으로서 그런 거 거기서 할 때 유학생들에게는 세 종류의 어드바이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정규 과정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저 잘 안 만난다. 거의 만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어드바이저가 없이 우리 이제 스케줄 정하니까 졸업식을 못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졸업을 하기 위해서 4년간 또는 6년간 대학원 기간 동안 외롭게 혼자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번 학기는 이 수업을 듣겠다. 이번 학기, 다음 학기는 이걸 듣겠다. 이런 식으로 짜야 된다. 머릿속으로 계속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스케줄 책을 팔아요. 매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돈 벌려면 뭐 별짓을 다 하죠. 스케줄 책도 팔고. 근데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케줄 책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잘못 맞추면 졸업이 늦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항상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몇 학점이 필요한지 졸업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학점이 필요한지 그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때 몇 학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수 교양이 몇 학점인지, 필수 전공이 몇 학점인데, 이제 필수 전공은 또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교양은 몇 학점 이상을 갖다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교양을 갖다 많이 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막 들어도 되잖아요.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음대인데 뭐 기계공학과, 가장 기초 기계공학과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과목이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반 교양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업을 잘 듣잖아요. 수업을 잘 들으면은 전공을 두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블 전공. 그러니까 막 한두 개만 더 들어도 더블 전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잘 맞추면은. 그래서 운이 좋게 더블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더블 전공은 아무래도 좋죠. 멋지잖아요. 전공이 두 개야. 예. 필수 교양은요. 필수 교양은 이제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필수 교양. 영어가 몇 과목이느냐. 그러니까 영어 종류가 몇 과목이냐. 보통 네 과목이에요. 영어 종류는. 그러니까 역사는 몇 개를 들어야 되느냐. 필수 역사는. 그리고 이 수업은 역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수학은 몇 과목이냐. 수학은 보통 세 과목. 역사 세 과목. 영어는 네 과목. 그 다음에 과학은 세 과목. 체육도 세 과목. 이렇게 이제 필수 교양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필수 교양 과목이 두 과목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서 다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이 수업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수업 들을까 말까 막 갈등을 많이 때리죠,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족보를 한국 학생들이 한대요, 사실. 정말 황당한데, 하여튼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철학 수업 있다 칩시다. 그 철학 수업에 그 전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그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는 거죠. 정보를 얻어서 뭐 글 쓴 것까지 얻어가지고 이 철학 수업을 듣는 거죠, 한마디로. 저에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수업을 들었어요. 무슨 수업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이제 한국 학생이 와가지고 저에게 한마디로 그 정보를 달라 이거죠. 옛날 글 쓴 거 있잖아요. 글 쓴 거. 수업 시간에 글 쓴 거하고 에세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지 이런 걸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한마디로 내가 글 쓴 거에 살짝 글자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 넣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많이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들이 그걸 갖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애들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잡히면 이제 끝장나죠. 그 수업 이제 빵꾸 나는 거죠.
이제 좀 심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 잘릴 가능성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업은 F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거부를 했죠. 어, 스스로 글을 쓰라고 했죠. 당연히 스스로 하라고. 그리고 도서관 가서 해보고 교수님한테 상담해가지고 어떤 수업,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 시험을 뭐 잘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라고 했더니 그 한국 친구는 상당히 화를 내면서 어? 같은 민족끼리 뭐 하여튼 개소리를 떨면서 가더라고요. 뭐 어린 친구였으니까 뭐 하여튼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미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그러니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뭐 저 혼자 생각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든가 뭐 하여튼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수업을 정할 때 저 스스로 수업을 정했지만은 뭐 한국 학생들이 누가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빌 코스비 있잖아요. 빌 코스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십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뭐빌 코스비를 만나고 사인도 받고 가서 인턴십도 하고 그 뭐 돈은 못 받지만 당연히 뭐 빵이라든가 음료수는 그 있지 않겠어요? 공짜로. 그래 해보려고 그랬더니 지혜가 이제 필수 과목이잖아요. 필수 과목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양 과목이었어요. 교양 과목 비슷하게. 이게 필수 과목이 시간이 겹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졸업을 갖다가 좀 널널하게 했다. 졸업 그 시간을 갖다 좀 널널하게 잡고 여유롭게 했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 수업을 들었을 텐데 시간을 갖다 널널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기간 안에서 수업을 갖다가 취소한 다음에 뭐 한두 번 듣고 취소한 다음에 다시 다른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쁜 점이 뭐냐면요. 제가 두 번 수업 들어갔어요. 취소했어요. 뭐 당연히 벌금 없어요. 취소하고 그대로 그 학점으로 그 돈으로 다른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럼 결론은 다른 수업에 두 번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기 어려워요. 외국 학생들은 결론 우리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두 수업을 갖다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런 적은 없고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을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저걸 들을까 이걸 들을까 뭐 하다가 갈등하다가 딱 보니까 벌써 그 수업이 벌써 끝났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마감됐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수업을 항상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좀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이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어른들,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어른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학원생들 이상은 이 학생들은 왜 좋냐면은 필수 교양 과목이 없어요. 교양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전공만 하다 보니까 스케줄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학원의 그 전공 과목들 다 전공이잖아요. 뭐. 하여튼 대학원 이상의 과목들은요. 봄 학기만 있기도 하고 가을 학기만 있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A를 듣고 가을에 B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봄에 듣고 가을 듣고 순차적으로 듣는데 봄에 빵꾸가 났어. 그럼 가을에 못 듣는 거죠. 그럼 그 가을에 못 듣고 다른 수업을 듣든지 뭐 놀다가 봄에 다시 A를 듣고 가을에 B를 듣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한번 빵꾸 나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거의 1년 놀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이 뭐 2년 만에 끝낸다 이런 말은 뭐 운이 좋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대학원을 2년 안에 끝내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5년 안에 끝낸다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새끼가 누가 그래? 대학원 2년이고 박사는 3년에 끝낸다? 그건 좀
황당하죠. 그런 건 없고요. 보통 이제 한 7년 정도 잡더라고요. 보통 7년 정도. 대학원 박사 합쳐서 7년 잡기도 하고, 대학원 따로 박사 따로 해서 한 7, 8년 정도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마찬가지. 논문을 갖다 쓸 때 이제 교수들이 나 이런 논문 쓰겠다 그러면 교수들이 빠꾸를 하죠. 한마디로. 야, 이거 안 돼. 대학원 박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이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야, 이거 벌써 한 10년 전에 벌써 발표한 거야. 이게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자기 이게 필수 전공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끝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대학원 자체는 B 플러스인가 B 이상이던가 B 플러스 이상을 받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음 정으로 못 넘어가요. 아시겠죠? C 뭐 이런 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을 만약에 80점 80점 이상? 85점 이상인가? 하여튼 그 정도 받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대학원은 대학교보다 영어는 쉬워요, 사실. 왜냐면 전공만 하니까, 자신의 전공만.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전공만 하니까 그렇게 영어가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한국에서 그냥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는 이제 학교 사무실에, 그러니까 학교 사무실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앞에 두세 명 앉아 있고 뒤에 이제 사무실에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대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반적인 학교 수업에 대해서 관장을 해요. 이 사람이 뭐 학교 수업을 못 들어와서 비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학교 수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는 대체로 이제 국제적인 문제, 한마디로 비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는 그것도 그쪽은 집 있죠. 집 구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해요, 사실. 정보.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는 생활에 대해서, 생활 비자하고 생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는 학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